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암 김장현입니다. 저는 서예와 전각을 현재 전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화여대, 한성대학교, 수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용인대학교에서는 문화재 보존학과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서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지만 물론 그 이전에 고향이 충청도인데 분위기가 서예를 굉장히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고요. 대략은 한 30년 정도 현재 서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1999년도에 대한민국 서예대전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 이건 내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 이후에 쭉 서예가로서 전각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예는 본시 마음의 그림이다, 서심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서예 그러면 단순하게 문자를 베낀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기법에 속하는 것 뿐이고 기법 이전에 가장 원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서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순수한 어떤 형상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예가 사실은 이제 우리 작품 세계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굉장히 집중력을 높이는 분야거든요. 다른 여타의 분야보다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네, 인성을 높이네 하는데 굉장히 서예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이 형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서예 작품들을 볼 때 마음이 바라야 글씨가 바르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걸 추구하는 게 서예 작품이고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하는 단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온고지신 그러듯이 옛 것을 본받아가지고 새로 걸 한다. 옛날에 했던 분들을 굉장히 글씨를 잘했던 분들을 그걸 본따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를 받는 게 너무 고전적인 거에 천착을 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단계보다 넘어가는 건데 그 단계를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데 늘 그 단계를 넘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네, 이번 전시회는 호주 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초청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작가 이곳에 머물다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작가를 초청을 해서 작가 소개 겸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교육과 그다음에 강연회 이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이번에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전시회 컨셉은 먼저 한글 작품과 한문 작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전시회가 이루어졌어요. 네, 한글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내용뿐만 아니고 역사까지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 이르는 우리가 가곡,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 걸 표현해 줌으로써 호주가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나라니까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한국의 상대적으로 역사가 길으니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우수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요. 한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중국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한문만 잔뜩 써놓으면 사실 내용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조형적인 면에서는 큰 글씨를 한두 개 배치를 하고 주변에 작은 글씨를 배치해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를 배치할 때 가능하면 이게 중국 사람 것이 아닌 한국 사람 거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 가면 전부 외국자가 되듯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거다라는 걸 표현하고자 거기다 이제 한글로 이렇게 글씨를 쓴다든지 안 되면 낙관이라도 한글을 찍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이미지가 표현이 되게 하고자 했습니다. 네, 훈민정음 서문 작품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콘텐츠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서문을 제일 먼저 앞에 보임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수하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제일 앞에 작품 편집할 때 했고, 또 전시회 디스플레이 할 때도 제일 앞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에서 쓰는 그런 문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선을 끌게 하기 위해서 제일 앞쪽에 전시장에 디스플레이도 해놨습니다. 구지가는 가락국의 김수로왕의 탄생설화와 관련이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왜 썼냐면, 우리가 요즘에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한 갈망, 새로운 어떤 희망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그 노래를 제가 씀으로써, 또 이거는 당연히 우리 가야 시대라면 굉장히 원삼국 시대 이전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해서 처음에 넣었습니다. 이제 앞에 거북이를 먼저 배치를 해가지고 거북이가 고개를 드는 그거 자체가 형상이 그림 같지만 실제로는 문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의미에서 넣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이것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서 발췌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많이 흔들린다 하는 대목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다 하는 게 우리 굉장히 긴 역사와 상관이 있고, 또 이게 제가 이제 드라마 제목을 써줬었는데 뿌리 깊은 나무라고, 이제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드라마한 대목인데, 거기에 제목도 써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과는 틀리지만 지금 아마 인터넷 이런데 뿌리 깊은 나무 치면 나오는 그 제목, 그게 제가 쓴 겁니다. 그거와 연관이 있어서 작품으로 별도로 해봤습니다. 네, 요 도솔과와 풍요라는 건 성덕대왕 신종의 좌우에 비천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천상의 이미지죠. 이건 번탁본인데, 제가 이걸 일부러 이제 구하느냐고 경주 박물관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번탁본을 구한 겁니다. 뭐 진탁이라 해서 진짜는 탁본을 할 수가 없고, 탁본 해놓은 걸 다시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1:1 비율로 만든 번탁본입니다. 물론 이제 신라시대에 제작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신라의 대표적인 가곡인, 우리가 보통 향가 그러죠. 향가 중에 도솔가와 풍요를 아래 위에다가 배치를 해가면서 구성을 해봤고요. 양쪽 옆에는 이게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이게 번탁이 제 손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기록했더니, 그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할 때 제일 잘 보이는 데다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단순히 문자만 놓으면 좀 심심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금방 사람들이 시선도 끌어줄 수 있고, 또 이제 시선을 끌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황조가는 유리왕이 이제 자기 부인을 떠나보내고 그걸 다시 이제 데려오려고 갔으나 자기 부인이 거부하는 바람에 오면서 이렇게 쓸쓸한 마음을 읊은 게 황조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이미지를 누이와 함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이냐 하는 쓸쓸한 마음을 대변하고, 이제 원문은 아래 위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양옆에 있는 작은 글씨들은 그 옛날에 일화들, 요즘 이제 스토리텔링 그러죠. 작품 안에도 그런 일화들에 대한 내용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제 황조가가 어떻게 됐고 어느 시대 거다라는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입신고 일보립 처세퇴 일보처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의 뜻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몸을 세울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노력을 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게 세워라 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처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서 살 때는 자기가 비록 잘나고 굉장히 공부 많이 했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같이 어울려서 화합을 하자 하는 대목인데, 특히 이제 우측 줄인 이제 조금 위로 향하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측을 기울여서 글씨를 썼고요. 좌측은
상대적으로 글씨를 뒤쪽으로 이렇게 쓰면 무너지게 그래서 일부러 배치했고, 또 가운데 밑에 부분에 보면 발자국 모양이 있는데 위로 올리라는 대목을 할 때는 발자국을 위로, 그다음에 물러나라는 대목을 할 때는 발자국을 밑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걸 갖고 왔더니 외부에 있으신 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발자국 아니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내용을 몰라도 그런 이미지 몇 가지가 굉장히 깊게 심어준다면 그것도 뭐 좋은 작품이라고 판단해서, 근데 저 뭐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포스터에도 이렇게 들어갔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운 금강산은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남북 분단의 상황을 반영한 아주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노래 중에 제일 대표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 단순히 이제 이 내용만 쓰면 이게 좀 사람들이 시각도 끌기도 어렵고 흥미도 없어 보일 것 같아서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밑에 배경으로 이렇게 구도를 그대로 이용했고, 거기에 가까운 거는 좀 진한 글씨로, 먼 거는 좀 흐리게 표현을 했고, 그보다 더 앞쪽에는 흙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거기다 정리를 해가지고 써서 작품화했더니 모 잡지사에서 표지 작품으로 요즘 시대와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실어준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저는 예술가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취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보통 예술을 한다든가 취미를 한다는 건 단순히 통일벼처럼 밥을 부르기 위해서 먹는 그런 밥이 아니고, 일반 벼처럼 윤기 있고 아주 맛이 있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에서 다시 현실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을 한다는 건 그런 시각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고, 아마 활기가 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같은 세계를 공유해 볼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앞으로 더 나은 세계를, 뭐 예술가들은 항상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어느 시각을 개척을 하는 게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개척해 나가고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